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저렇게 영광된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지난번처럼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서 지난번에도 느낀 거거든요. 지금 새싹들이 다 이제 막 나오고 있어요. 꽃이 진다고 슬퍼했잖아요. 얼마 전에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초록빛 잎사귀들이 다 나왔는데 빛이 나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빛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꽃이 진다고 슬퍼할 일이 아니더라라는 생각을 했어요. 바로 우리 인생이요. 햇살에 비치는 그런 이파리와 같아요. 반짝반짝한 시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앉아 계신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아주 반짝반짝한 지금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반짝반짝 하려면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 가만히 있으면 반짝반짝해지나요? 갈고 닦아야죠. 예, 얼굴도 빛나게 하셔야 되고요. 무엇이 가장 먼저 빛나게 하냐면요. 우리 표정이 굉장히 빛나게 하는 역할 중에 하나를 해요. 아침에 보는 햇살이 왜 반짝이냐면 걔네들은 일부러 인위적이게 하지 않거든요. 자연에서 오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거는 누가 하늘에서 보내준 축복일지도 모르죠. 여러분들도요. 모두 다 축복받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하게 살 필요가 있어요. 지금 햇빛에 비치는 초록빛 잎사귀처럼 이렇게 반짝반짝한 시기를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를 가져갔는데요. 내용이 뭐냐면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저는 노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노래하고 결혼해야지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게요 30살도 못 돼서 그게 싹 풀어졌어요. 이 20대에 어느 남자를 만났는데 후광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쪽으로 슉 가버렸어요. 그래서 맹세했던 음악과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없어져 버렸답니다. 그런데 역시 음악은요 제 인생을 좌우하고 음악과 같이 살 수가 있어요. 내가 음악을 좋아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반짝이는 시기를 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일들도 해봤어요. 가르치는 일도 해봤고 그 다음에 제가 하는 일들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열거를 해보자면요. 자격증도 많이 따보고 그랬는데 결국은 음악과 같이 생활하는 인생은요. 굉장히 아름답고요. 반짝반짝한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음악 강사를 하면서부터요. 옷 스타일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제가 오늘은 좀 삼가하고 왔네요. 사실은요. 예, 오다 보니까 너무 반짝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반짝이는 걸 빼놨는데요. 정말 반짝반짝해요. 예, 옷 스타일도 반짝반짝해져요. 여러분들이 생각만 잠깐만 바꾸면요. 반짝반짝한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맨 먼저 처음에 뭘 할까 하냐면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막 그 TV를 튼다든지 매체에서 각종 매체에서요. 무슨 미스터 트롯, 미스터 트롯 막 나오죠. 근데 도대체 트롯이라는 게 뭔가 이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음악사를 살짝만 한번 자 이렇게 열어보도록 할 거예요. 제 이름 기억하시면 장래의 축복이 될 겁니다. 강사 소명숙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자 먼저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돼? 안 올라가네요. 예. 자, 우리나라 대중음악사를요, 간단하게 요약을 했거든요. 20세기 초에,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죠. 예, 20세기 초에 서양 음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어떻게 들어오냐면요, 찬송가, 우리 저희 역사 시간에 많이 배우셨죠. 찬송가, 교회 음악이 어떻게 들어왔나, 교회가 어떻게 들어왔나, 많이 박해받으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찬송가가 없었으면 이렇게 많이 지금 오늘날과 같은 음악 종교가 많이 번창하지 못했을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음악은 사람을 즐겁게 하거든요. 그리고 감동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음악에서 찬송가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지만 번창하면서
뭐라고 불렸냐면 유행 창가라고 했대요. 우리 어렸을 때 창가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창가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그 시기에 20세기 초에는요, 우리나라에 신민요라는 게 있었어요. 민요가 뭐냐면, 우리 민요가 어떤 거죠? 우리 민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배우셨어요. 저도 수업 시간에 민요를 많이 했는데,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거 민요죠. 릴리리야 닐리리야 니나노 난실로 내가 돌아간다. 이거 모두 다 신민요예요. 그 이전에는요 구민요가 있었죠. 진짜 민요. 그런 민요들은 우리가 잘 몰라요. 사실은 연구를 많이 안 해서 모르는데, 신민요는 우리 교과서에 많이 나오죠. 그리고 20세기 초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일제 강점기 안에 있을 때 신민요들이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레코드화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민중들한테 많이 전파가 됐죠. 뭐 릴리리라든지 아리랑이라든지, 아리랑 우리가 뭐 구아리랑이 있고 신아리랑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아리랑이 있고, 방금 제가 했던 아리랑은 신아리랑이죠. 나훈영 씨라는 분이 영화를 만들었어요.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의 삽입곡이에요. 주제음악. 그게 아리랑이라는 음악이 들어가면서 전파가 됐다 그래요. 이런 신민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 음악이 대중가요가 많이 영향을 미쳤어요. 영향을 받았어요. 일제 강점기 때는 음악 자체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다 무슨 교육을 해요? 일본식 교육을 하죠. 우리 이름도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악도 마찬가지로 일본에 관련된 음악을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배우고 듣고 그러고 자란 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그러신 분들만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식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해방이 되고 난 뒤에는요, 이제 여러 가지 미국의 음악들이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 음악이 우리나라의 음악 가요가요 역동적이고 독창성 있는 그 대중성 있는 음악으로 빠르게 발전하게 되죠. 자, 아이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자, 그다음에 일제 강점기는요,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 한일합방이 언제 됐어요? 10년도에 됐죠. 그리고 우리 음악은요 20년대부터 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음악사, 가요계의 음악사다면 1920년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걸로 교과서적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20년대 말부터요, 그 우리 삶이 굉장히 힘들고 고달퍼졌죠. 그죠? 그런데 그때 음악들은요, 어떤 음악이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제로 작곡한 음악보다는 번안곡들이 많았어요. 윤심덕이가 부른 사회찬미가 옛날 교과서에 많이 나왔죠. 망망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 너는 무엇을 찾으려 왔느냐. 굉장히 허무적이죠. 더 끝까지 하면 이제 누르실 거예요. 굉장히 허무적이에요. 이 노래는 우리나라 선율이 아니죠. 요한 슈트라우스가 작곡한 푸른 바다의 잔물결. 제목을 잠깐 다듀브강의 잔물결. 그 음악 가사에 그 선율에다가요 이 가사를 붙인 거예요. 굉장히 우울하고 힘들죠. 윤심덕 씨는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성악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음악을 처음으로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한 선구자예요. 그런데 금방 죽었죠. 돌아가셨죠. 아시죠? 왜 돌아가셨는지. 이루지 못할 사랑을 이루었어. 그래서 그냥 뭐 현해탄에서 풍덩했다고 그렇게 전해지죠. 그리고 이제 이혜리수 씨의 황선예터, 백년설의 나그네 서름, 이난영 씨 목포의 눈물, 김정구 씨의 눈물 젖은 두만강. 굉장히 오래됐네요. 눈물 젖은 두만강이요. 그죠? 저희 어렸을 때 많이 불렀어요.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배 싸고
예, 이러다가 울 뻔해요. 그죠? 예, 목포의 눈물.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처음 어떻게 하던가요? 아,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같이?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사공에 밴 노래 가물거리면 여기까지. 어때요? 굉장히 허무적이죠. 그죠? 예, 나그네 서름 다 마찬가지예요. 허무적인 그리고 이 고통이 다 녹아 있어요. 그 시대의 역사를 알려면요, 음악을 들어보면 그 시대를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예, 그때는 그랬네요. 해보니까요. 자, 해방 이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50년까지. 해방 이후부터 50년까지. 이때는 해방이 돼가지고 굉장히 기뻤어요. 그렇지만 바로 또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데올로기가 형성이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또 공산당이냐 민주주의냐 뭐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죠. 이때 보면 또 미군정이 또 우리를 또 간섭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미국 음악도 본격적으로 막 들어와요. 해방되고 난 뒤부터. 그리고 이 시대에는 신라의 달반, 굿세어라 금수나 뭐 가거라 38선, 단장의 미아리 고개. 여기 이 음악도 여기 다 들어보면은요, 어때요? 다 아시는 노래죠. 굿세어라 금수나 한번 해볼까요? 한 소절만. 자,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푸두에 떨어야 돼. 예, 저거까지. 그 다음에 가고라 38서나 단장의 미아르 고개. 한마는 미아리 고개. 그죠? 슬프죠? 무엇이 그렇게 한이 많어? 요때까지도 예, 이런 음악이에요. 슬퍼요. 예. 60년대부터는요, 우리나라가 안정기에 들어가요. 경제 성장이 되기 시작하죠. 예, 조금 신나요. 깔끔한 음악이 나오죠. 그리고 이 시대부터 이제 텔레비전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전축이 레코드판이 막 나와요. 일반 가정에서 레코드판이 있는 시기가 60년대죠. 그리고 이때부터요, 트로트라는 게 생겨요. 그러면 제가 조금 이따가 트로트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정의를 한번 뒷부분에서 다시 해드릴 거예요. 이때 음악은요, 밝아요. 노란 샤스 입은 즐겁네요. 단발머리 신사. 그 다음에 기다린 미스터킴은 몸을 살짝 이렇게 흔들어야 돼. 이무자 씨. 동배가 가시. 어때요? 여기는 좀 그렇지만 예, 이제 여기서부터 트로트가 나온 거죠. 자, 이 시대는요, 조금 전에 미국 음악이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국 음악에 영향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노란 샤스 입은 팝 음악이나 락 음악에 밑에 근간을 살짝 깔고 있어요. 기다려 미스터 킴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그렇게 끌고 와다가 70년대를 가보면요, 이때는 이제 포크 음악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요 시대에 많이 활동했던 사람들이 저기 그 세븐 무슨 클럽 있죠? 세 명 김세환 또 송창식 누구 한 사람 또 있죠. 윤영주, 예, 그다음 거기에다가 신중현 씨까지 이렇게 포함해가지고요. 이런 분들이 막 활동했던 시기죠. 이분들 막 다 대학교 다니는 사람들이었고요.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이죠. 예, 이 사람들이 포크 음악을 가져오는데 포크 음악은 뭐냐면요, 민속 음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포크, 그러니까 미국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음악들이 요 시대에 막 갖고 들어와서 청년 문화, 대학가 문화 속에 막 파고드는 거예요. 예. 아침 이슬 어떻게 사용되는지 아시죠? 긴 밤 지새우고 불림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이 노래가 나중에 문제가 됐던 노래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토요일 밤에 어떻게 하자고? 토요일 밤에 어떻게 하자고? 토요일 밤에 어떻게 하자고? 나 그대를
노래를 마한 날이라. 신나게 하는 노래죠. 예, 송창식. 이 시대가요, 왜 불러에 딱 들어맞는 시기였어요. 왜 그랬는지는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데모 세대잖아요. 그죠? 예, 머리 길고 그때는 또 그 미국 스타일을 따라가면서 머리고 옷이고 다 히피족 스타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짧은 뭐 바지, 그것도 저희 판타롱, 핫팬츠, 예, 이런 거.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거를 받아들일 그 마음이 아직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다 단속했잖아요. 단속하는 시즌에 이 음악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왜 해불러? 왜 해불러? 이러고 도망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 송창식 씨라든지 신중현 씨, 그 다음에 이제 트로트에서 해변의 여인, 나훈아 씨가 나훈아, 남진 요때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트로트의 맥을 끌고 가기 시작해요. 아까 동백아가씨는 이미자 씨가 끌고 나갔죠. 그런 트로트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80년대에는요, 이제 88년도에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죠? 경기가 있었잖아요. 올림픽 있었어요. 그 즈음에서는요, 우리나라의 문이 확 열려요. 그래서 각종의 세계의 음악들이 다 들어와요. 각종 세계에. 그런데 이제 미국 음악들이 많이 들어오죠. 락, 발라드, 포크 음악, 디스코. 많이 디스코 추러 다니셨죠, 옛날에? 손 하나 가지고 피아노 막 하늘을 찔러요. 비 오라고. 이렇게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시대는 조용필 씨가 거의 다 가요계를 휩쓸고 갔어요. 이 시대가. 근데 여러분들 다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요때는 아무튼 누구야? 조용필 씨 없으면 안 됐어요. 조용필 씨 키도 조그마한데 정말 그 오빠를 그냥 따라다니는 여자분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근데 저는 여자를 따라다녔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 근데 남자들은요, 여자분들이 그렇게 따라다녀요. 그쵸? 이제 여자들은 여자가 아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여자들은 여자를 별로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거기 요즘 인기 있는 가수가 누구 있죠? 뭐 콘서트도 자주 하고 막 하는 가수들 있죠. 임영웅이라든지 또 임영웅 또 왜 또 있어? 송가인 많이 따라다닌다는 얘기 난 별로 못 들었어. 근데 그 클래식 음악 하다가 가요로 전향한 김호중이, 호중이는 왜 이렇게 팬들이 많냐고요. 저 얼마 전에 TV 보니까요, 이 마이크 대를 거기다 다 그 큐빅을 다 박아가지고 선물했다고 막. 아니 팬들이 막 그런 것도 다 해주고 그냥 엄청 부럽더라고요. 거기 콘서트 한다면 차가 열몇 대거든요. 대한민국 여자분들 다 몰리는 것 같아요, 그쪽으로. 근데 그때 이 선족격이죠. 조용필이라는 사람이 선족격이에요, 아주. 이분도 이렇게 인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90년대로 넘어가 볼게요. 90년대 음악은요, 우리가 하기가 조금 어려워져요. 왜 어려워졌냐면, 이제 아이돌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아이돌 가수들이 등장해요. 아이돌이 뭐예요, 뜻이? 아이돌 뜻이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우상. 얘네들이 아주 신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거의 그냥 반향을 일으켰다 그러죠. 역사를 다시 쓰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H.O.T 같은 경우에는요, 그 음악 속에 이런 것도 들어가요. 학교 가기 싫고 가방을 내던지고. 그 전까지는요, 우리는 착실한 A 코스 학생들만 다 원했어요. 근데 요 시기에 와서는요, 살짝 반항기가 있는 학생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음악이 반항기가 있어요. 전에는요, 그냥 우리는 여자들은 고직 지순한, 아주 순수하고 지순한 형, 이런 것이 현모양처의 형이었잖아요. 자, 요때부터는요, 이제 달라지기 시작해요. 세대가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막 춤을 추죠. 그 춤추면서 노래를 해요. 노래를 하는데 우리들이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게, 음악하는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뭘 생각했냐면, 요즘 아이들은 심장 박동이 빠르대. 빠르대. 우리는 심장 박동이 늦어. 근데 심장 박동이 빠른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행동도 빠르고 말도 빨라요.
우리들은 어때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춤추면서 헉헉거리지도 않아. 근데 얘네들 이제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는 되겠지만은요, 90년대부터 이런 아이돌이 이렇게 등장하기 시작해가지고 청소년 문화를 잡아요. 그래서 이 90년대 이후부터는요, 고등학교에서 뭐가 나온지 아세요? 학생들도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 힘들고 지치니까 쉬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방 하나에다가요, 노래방 기계를 갖다 줘요. 제가 논문을, 대학 석사 논문을 뭘 썼냐면요, 청소년기 대중음악에 대하여 썼어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요, 방 하나에가 그 노래방 기계가 있어요. 거의 일반 학교에 거의 다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도대체 무슨 노래를 하나 봤거든요. 제가 논문 써야 되니까 아주 난해한 이런 노래를 해요. 저기 누구야, 완전히 세됐네 노래하는 사람 있죠. 난 완전히 세됐네. 싸이가 노래하는 거는 그래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어요. 따라갈 수가 있어요. 싸이 노래는. 그런데 뭐 H.O.T 뭐 교과서에도 나와요. H.O.T 노래가요. 그런데 H.O.T 노래를 우리가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그냥 음향으로 들려주고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조금 해준 다음에 그냥 넘어가요. 뾰로롱. 예. 저는 우리 학교에는 그랬어요. 젊은 아이들은 아주 잘해요. 뭐 가창 실기시험 본다 그러면 이런 걸로 다 가지고 와요. 근데 우리는 따라가기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탤런트들이 우리도 이제 랩을 하는 음악을 해보겠다 해가지고 어떤 프로에서 랩방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들어보셨죠, 가끔. 근데 그게 제대로 된 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랩의 스타일을 구겨주는 것 같아서 저는 별로 듣기가 좀 그랬어요. 그런데 랩도 우리가 할 수 있다. 예. 나이 먹은 사람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박동수가 좀 다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자, 2000년대까지 와서는요, 우리나라 한류 열풍이죠. 중국, 그다음에 동남아 지역에는요, 우리 케이팝 아니면 음악을 못해요, 진짜. 우리 선생들도 막 글이 다 나가요, 가르치러. 예.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 나라의 경제 수준, 그다음에 문화를 알려면 뭘 알아봐야 된다? 음악을 들어보면 안다. 우리 음악이요, 지금 세계를 다 잡고 있다는 거 다 아시죠? 인기 순위 맨 1번으로 가요. 뭐 차트 1번, 막 2번 막 이렇게 올라가죠. 예, 그런데 어떤 학생이 이런 거 질문해요. 그런데 선생님, 왜 우리 민요는 왜 인기 차트에 안 올라가요? 왜 안 올라갈까요? 왜 안 올라갈까요? 그렇죠. 대중화되지 않아서 그래요.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예. 뭐 판도 빨리빨리 사줘야 되잖아. 근데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우리 대중음악을 잘 들으면서 우리 음악은 프로에서 이렇게 나오면 어때요? 채널을 미안하니까 살짝 돌리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 음악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 우리 정서를 알 수 있어요. 우리 음악을 모르면요, 우리 정서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계화가 돼버리는 것이 정말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우리 거를 코리안 팝이에요. 이게 코리안 K-팝이 코리안 팝도 알아야 돼요. 대중음악적인 거 말고 우리 순수한 우리 음악도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음악은 인기 차트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민요를 들어줘야 되는데 각자 나라마다 민요가 다 있어요. 그 민요가 두 가지 성질이 있죠. 하나는 통속적인 것, 하나는 토속적인 거. 그래서 통속민요와 토속민요 두 가지로 나누죠. 전문가들이 부르는 용과 아니면 그 지역에서 자체에서 이렇게 자생한 음악. 그런 음악을 우리가 들어줘야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주겠어요? 몰라, 정서가 달라. 그래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음악도 들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주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래를 잘하려면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맨날 학교에서도 하고 어디에서 다 하는 거 있죠? 음정, 박자, 리듬. 가요 플러스는요, 호흡을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바이브레이션 잘 하셔야 돼요. 가요에 바이브레이션 없는 가요 들어보셨어요? 바이브레이션이 뭔가요? 음폭이 높고 낮은 고조가 아주 작은 거, 그게 바이브레이션이죠. 조금 이따 한번 가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기교 빠지면 안 되죠. 이제
악보를 딱 보면 아, 이 노래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구나 분석을 한 뒤에 기교도 넣고 감정도 넣고 해봐야 돼요. 중요한 게 그럼 뭐예요? 악곡의 해설이죠. 곡의 해설. 근데 기본 지식이 없으면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아, 4분의 3박자래. 그러면 4분의 3박자인데, 아, 이거 뭐 그냥 뭐요? 그냥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아, 뭐 저기 음악 듣고 그냥 배워보지?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가수를 따라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 독창성이 있는 노래는 하나도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악보를 보고 분석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성과 성음이라는 게 있어요. 자, 발성은요, 우리가 소리 내는 게 발성이에요. 발성 연습 많이 하셨죠? 뭐 이런 거. 예, 학교 다닐 때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음은 뭐냐? 소리만 내는 거예요, 성음. 자,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 가요는요, 진성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진성. 가성은 클래식 음악에서 쓰는 거거든요. 가성은 어떤 것이 가성이냐면 한자로 쓰면 거짓가예요. 그러니까 성대가 다치지 않게 각종의 공명기관을 다 열어서 노래하는 게 클래식 음악의 성악이에요. 그런데 가요는 좀 달라요. 그래서 가요는 육성이라고 제가 진성이라고 써놨잖아요. 그냥 말하듯이 할 수 있는 말을 그냥 하는 거예요. 영희야 뭐하니? 이 노래를 영희야 뭐하니?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발성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네, 클래식 발성과 가요 발성은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클래식 발성이 훨씬 쉽구나라는 것을 이번에 깨달았어요.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깨달았는데요. 클래식 발성은요, 복부와 폐와 호흡을 꽉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단전을 눌러주면 돼요. 이게 풍선이 이렇게 있으면 밑에서 꽉 눌러야 공기가 위로 뿅 하고 올라가죠. 근데 구멍을 작게 뚫으면 뿅 하고 소리가 나고 구멍을 좀 크게 뚫으면 보르륵한 소리가 나요. 그죠? 이치는 뭐 이해 가시죠? 그런데 가요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복부의 힘과 이 폐와 공기를 다 넣은 다음에 상복부까지 활용을 해야 돼요. 명치 있는 그 명치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까지를 딱 압축을 시켜야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더 어렵더라고요. 저는 클래식 음악을 쭉 해서 덜 어려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도 있겠지만 가요가 만만치 않아요. 공부를 하려면. 안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죠. 소리가 다 찢어져요. 성대가 찢어지면 가수가 성대가 찢어지면 어떻게 해요? 생명이 다 가는 거죠. 그죠? 이 성대가 한번 붙으려면요. 한 달 정도는 말도 하지 말고 노래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약 먹고 치료해야 돼요. 물도 찬물도 먹으면 안 되고 그냥 미지근한 물로. 삶의 질이 확 떨어져요. 성대가 한번 찢어지면. 그런데 붙어도 옛날처럼 붙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옛날 가수들은 허스키 보이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요. 매력 있어.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요. 허스키 보이스 가진 아이들이 있어요? 보셨어요? 없어요. 옛날에는 그 발성 공부를 안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자, 진성을 내는 법은 어떻게 되냐? 내성 모음을 탄탄히 붙이고 그랬는데요. 조금 뒤에 가면요. 제가 내성 모음이 뭔가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내성 모음을 탄탄히 붙이고 종결 어미를 정확하게 붙여줘야 노래하는 창법이에요. 이렇게 해야 노래가 돼요. 그런데 종결 어미를 정확히 붙여라. 그래서 제가 종결 어미를 다 찾아보고 실습을 해봤어요. 엄청나게 어려워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클래식 음악에서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딕션 공부예요. 여기는 그런 가요는요. 딕션 공부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내성 모음을 정확히 하고 종결 어미를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는 가수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걸 다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려면은요. 발음이 정확해져요. 이런 거 있죠. 저 사람 발음이 아주 정확해. 그 사람 노래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발음이 정확한 사람들은 어떤 이미지가 느껴지냐면 이런 거 있죠. 좀 차가운 느낌이 들어요. 말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좀 차가운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누가 옆에 서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괜히 그 사람 옆에 가면 좀 이상해. 전 그런 경험을 느꼈어요. 그런데 어쨌든 발음은 정확하게 해주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말을 흐리면 노래할 때도 말이 흐려진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앞으로 노래를 좀 해봐야겠다 하려면
발음을 정확히 지금부터 정확히 하셔야 돼요. 방법이 있어요. 공부하면 되니까요. 넘어가 볼게요. 저기다 제가 이게 예제를 써놨어요. 흥남부두 돌고 돌아 노래를 해놨는데 이거 노래하면서 이따 해보기로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호흡. 호흡은 구강호흡과 폐와 상복부와 하복부까지를 사용한다 그랬거든요. 밑에를 잠깐 내려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요, 숨이 이렇게 여기 후두를 통해서 제가 이걸 보니까 이게 밝아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을 이렇게 하죠. 호흡을 하면은 여기가 코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혀가 있어요. 혀가 있어요. 공기가 어디로 들어가요? 이 연구개를 이렇게 들어줘요. 여기를. 그러니까 연구개가 입천장 부근이에요. 입천장 부근. 입천장 부근을 이렇게 노래할 때 들어줘야 돼. 이거 남기고 갈게요. 이거 남겨놓고 갈게요. 제가. 예. 누군지 알아요? 네, 멋지신 분. 알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네요. 아유, 이따 따로 뵙기로 하겠습니다. 예. 여기를 이렇게 들어줘요. 여기는 이제 성악할 때도 여기를 들어줘요. 입천장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렇게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가 어디예요? 후두 덮개예요, 이게. 후두 덮개. 후두가 공기가 내려가는 길이잖아요. 예, 이 폐로 들어가는 길인데 여기가 말할 때는 그 공기를 이렇게 숨 쉬고 날 쉬고 할 때는요 여기가 닫혔다. 그다음에 안 할 때는 노래할 때 이럴 때는 열렸다. 숨 쉬고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예요. 이게 후두 덮개라고 해요. 후두 덮개. 그렇게 해야지만이 음식물이 넘어갈 때 여기가 열려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폐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 폐로 들어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얘가 덮어져요. 이게 덮개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음식물은 이렇게 내려가지만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는 폐의 길이죠. 폐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자, 우리 성대를 잠깐 보시면은요. 여기 성대가 있어요. 성대 모양, 저 이비인후과에 가면 자기 성대 볼 수 있어요. 노래하시는 분들은 감기를 걸리면 내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냐? 이비인후과로 가셔야 돼요. 그죠? 저는 이제 이비인후과로 가서 내 성대를 한 번씩 이렇게 들여다봐요. 들 때 좀 괴로워요. 괴로운데 입속으로 넣는 게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코로 이렇게도 넣거든요. 아무튼 코로 넣건 입으로 넣건 다 괴로워요. 그런데 한 번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호흡할 때는 얘가 열려요. 이렇게 열려 이렇게. 그런데 말할 때는 발음에 따라서 얘가 모양이 바뀌어지겠죠. 여기 이 순이요. 이 성대 순이 막 떨어요. 성문이라고 하죠. 소리가 나오는 문이에요, 여기가. 그런데 이 성대가 막 미세하게 엄청나게 떨면서 우리 발음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가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대 부분에 염증이 생기면 얘가 일을 못해요. 그죠? 우리 그냥 이렇게 현미경을 넣어서 보면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잘 떠내 못 떠내 하면서 폴립이 생기는 데가 어디냐면요. 여기예요. 순이에요. 이런 데. 여기에 순이 생기면 폴립이 생기면요. 잘라내야 되죠. 그러면 성대가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다시 원론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렇게 이제 호흡은 그 하복부까지, 폐에서부터 이 하복부까지 다 사용을 해야 된다. 이 성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발음 없이 소리만 내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자,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의자 뒤에다가 몸을 기대시면 안 돼요. 자, 여기다 호흡을 하시는데 위에가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요. 자, 밑으로 호흡을 쫙 내리면서 호흡을 하시게요. 한번 숨 쉬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호흡 딱 치고 멈추세요. 그리고 이 하고 소리를 내볼게요. 자, 호흡 다시 빼고 숨 쉬고 소리 내기 다 기시네. 다 노래하셔도 되겠어요. 다 노래하셔도 되겠어요. 그런데 입 벌리는 조건이 또 따로 있어요. 입을 그냥 이 하게 벌리면 안 되죠.
제가 나이보다 좀 덜 들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예요. 이가 아니고 이렇게 벌리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 아까 이 입천장 위에가 열려요. 자, 어쨌든 그렇게 소리를 내는 것을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 내기 전에요. 상복부를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 자, 이번에도 호흡을 하시는데 호흡하시고 이걸 해보실 거예요. 자, 쭉 한번 호흡하시고 위로 올라가시면 안 돼요. 이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면은요 안 돼요. 자, 밑으로 내린 거요. 자, 숨 쉬고. 자, 시작. 됐습니다. 자, 이번엔 으 하고 소리를 낼게요. 이렇게. 자, 숨 한번 쉬고 시작. 앞으로 찌르고 어디가 움직여요? 배가 움직여요. 윗배가 상복부가 움직이죠. 이 상복부 근육, 그러니까 명치를 둘러싸고 있는 이 근육이 움직여줘야 돼요. 근육이 뭐 하루 아침에 안 돼요. 그러니까 노래 하시려고 생각하시면 나는 앞으로 노래를 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운동을 해서 그 복부의 힘을 좀 키워줘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운동 안 해도 나는 노래 잘해요. 그러신 분 계셔요. 그죠? 그런 분들은 오래 못 간다. 그죠? 오래 못 간다. 네, 발전이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바이브레이션을 평소에도 연습해야 돼. 그렇구나. 그죠? 한번 해볼까요? 그렇구나. 아니구나.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발음만 잘해도요 80% 노래는 성공한다 그랬어요. 아주 발음만 잘해도 80%는 성공한대요. 네, 그 다음에 음악에는요 항상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어떤 곡을 하든지 클라이막스가 있죠. 전치형, 후치형, 병렬형 그런데 전치형은 앞에가 클라이막스가 있는 거예요. 자, 주연명이나 한 것도 잠깐만, 그죠? 앞에가 클라이막스가 붙어 있어요. 다다다다다다다다 뭐 약속이나 한 것처럼 또 만났네. 앞에가 이게 전치형이죠. 근데 후치형은 뭐냐면 뭐 차라리 그대의 빈손에 나를 잠들게 하라. 이렇게 끝에가 붙어 있죠. 병렬형은 그죠? 저 목소리가 괜찮나요? 예, 감사합니다. 자, 병렬형은요,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그래요. 중간에 있어요. 청춘을 돌려다오. 예, 그 다음에 어쩌고 청춘아, 내 청춘아, 어딜 갔느냐. 이렇게 부분적으로 전치형, 후치형이 있더라.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노래 패턴이 있는데 이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를 잘 인용을 하셔야 돼요. 기교를 위주로 해줘야 될 것이냐, 아니면 감정 위주로 해줘야 될 것이냐, 리듬, 템포를 정확하게 해줘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호소력 있는 그런 위주로 해줘야 할 거냐. 근데 제가 보니까요, 네 가지를 다 해야 할 것 같아요. 그죠? 선택할 수가 없어요. 꾸밈은 제가 가요의 악보를 이렇게 보면은요, 꾸밈은 별로 없어요. 이따가 좀 자갈치 시장이라는 노래를 한번 볼 건데 꾸밈은 없어요, 악보에는. 그런데 내가 꾸며줘야 돼. 내 기교에 넣어줘야 돼. 내 감정에서 내 기교를 넣어줘야 되고요. 리듬, 템포가요, 악보하고 조금 다르게 해도 별로 괜찮아요. 그 다음에 호소력 있게 해주셔야죠. 자, 바이브레이션이 뭐예요? 이거 죽이죠. 높은 소리 할 때, 낮은 소리 할 때. 높은 소리 할 때는요, 얘가 더 잔잔하게 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낮은 소리 할 때는 이렇게 나가겠죠. 안 되시는 분은 막 이걸 하려고 막 목을 막 때리고, 제가 어디 가서 저기 가요 수업을 봤는데요, 이거 막 때리라고 들어서 그거 안 때려도 괜찮은데요, 호흡으로 끊으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여기를 막 때리고 막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선생의 말은 순종을 해주는 게 좋아요.
선생님도 해보고 난 것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예, 뭐 여기를 두드리든지 아니면 호흡으로 막 잘게 해주든지 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가창 연습, 비로소 이제 가창 연습을 해요. 가창 연습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연기하듯이 노래도 해줘라는 얘기가 뭐냐면 곡의 내용에 따라서 연기를 해줘라는 말이에요. 기쁠 때는 춤도 춰도 괜찮죠. 그 다음에 슬플 때는 어떻게 해요? 슬프게 해줘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슬프다고 막 질질 짜면 안 돼. 음악은요, 절제하는 것도 미덕이에요. 예술은요, 절제의 미덕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림을 전부 다 공백을 빡빡하게 익히면은 재미없어. 여백을 좀 남겨라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음악도 슬플 때는 너무 슬프게는 하지 말고 해야 된다. 슬픈 내용일 때는 내가 슬퍼야 하고 기쁠 때는 내가 기뻐야 노래가 나오죠. 그리고 장소에 맞게 노래 부르기 있잖아요. 회갑잔치를 해. 그런데 회갑잔치를 하는데 불효자는 옵니다. 막 노래를 해. 예. 막 그렇죠. 또 그렇게 많이 하잖아. 부모님들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잖아. 근데 불효자가 옵니다. 그런 노래 말고 뭐 희망적인 거를 해줘야지. 그렇죠. 그 다음에 연말에 부부 동반을 했어. 근데 어쩌다 생각이 나. 네, 그런 노래 하면 안 되죠. 안 하시겠죠. 막 저 옛날에는요, 제가 레퍼토리가 별로 없어. 클래식 막 하다 보니까. 그래도 뭐 그런 노래 됐지 뭐. 내가 잘하는 노래니까. 패티김 노래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요즘 생각해보면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기교의 끝판왕은 뭐냐? 바이브레이션이다.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목을 막 때리는 것보다 복부 꺾기가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해보고, 노래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해보고 해보셔야 돼요. 자,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이거는 못하겠네. 저기 민경훈 씨라는 사람이 가시라는 노래를 들어보니까요, 제발 가라고, 여기서만 떨어. 아주 가라고, 애써 날 괴롭히는 대, 이렇게 들어보세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기교를 넣는 데가요, 내가 악곡을 분석하면서 어디에 넣어야겠다라는 것을 연구를 하셔야 돼요. 예. 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복식호흡 바이브레이션, 복식호흡으로 해서 바이브레이션을 넣을 때는 같은 호흡에서 볼륨을 작게, 크게, 액센트 약하게, 뭐 이렇게 이런 걸 넣어봐야 돼. 그래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볼륨을 크게 하고 작게 하고 한 2시간은 해야겠다, 강의를 할 때. 그래야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 사실은요, 전체를 다 훑기가 시간 관계상 많지 않아요. 이게 볼륨을 크게 하고 작게 하고 액센트도 넣고 이렇게 하면서 소리를 하셔야지, 똑같은 소리를요 이렇게 하면 노래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죠? 말하듯이 음의 고조가 있어야 돼요. 바이브레이션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복부 바이브레이션은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같은 음에서 총 8번, 이 4번 내지 8번 정도 똑같은, 아까 했던 것처럼 하하, 이거 성음을 먼저 한 뒤에 복부 바이브레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하하하하 이게 뭐냐면 이 복부 힘을 키우기 위한 운동이에요. 노래하는 사람이 복부에 힘이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노래 못해. 우리도 다른 데는 살이 빠져요. 저 좀 이뻐졌다고 말씀을 안 하셨나요? 했죠? 제가 살이 조금 빠졌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 살이 도대체 빠졌는데 어디를 뺐어? 그런데요, 얼굴이 조금 슬림해졌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배는 안 빠져. 근육으로 꽉 차 있거든요. 그만큼 복부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수시로 연습을 하시면은 뭣도 좋냐, 노래도 잘 할 수 있지만요, 배심이 강해서요, 나이가 먹으면 소리가 바람이 헛바람 나는 거 아시죠? 왠지 연세 드신 분하고 얘기를 하면은요, 소리가 이 성음이 나오지 않고요, 바람 소리가 나와요. 왜 그래요? 복부에 힘이 없어서 그래요. 노래를 안 하시더라도 복부의 힘은 키우셔야 돼요. 이거 뭐 스쿼트도 중요하지만 윗몸 일으키기 하다가 잘못하면 안 되죠. 우리는 허리를 다칠 수 있는 나이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좁아졌죠. 그죠? 협차.
그것 때문에 윗몸 일으키기는 저는 요즘 안 해요. 그런데 이거 들고 하죠. 네, 책을 놓고 해요. 근데 소리 크게 내면 미쳤다고 하니까 잠자자 그러니까요. 넣어서 이렇게 예, 하셔요. 그리고 한 흡씩 끌다가 스타카토. 이게 스타카토예요. 스타카토죠. 이 스타카토죠. 하나씩 끊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점층법이라는 게 있어요. 점층법은 뭐냐면 말이나 글을 힘을 점점 강하게, 점점 크게, 또 높게, 그다음에 깊게 이런 고조를 시키는 것이 점층법이에요. 노래에서 이런 게 나와요. 어떤 부분은 강하게 해줘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부분은 좀 약하게 해줘야 될 때, 어떤 부분은 가늘게, 크게, 약하게,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예를 보면 근심을 털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알죠? 이거 중요한 말이 어디예요? 차차차죠. 슬픔을 묻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차차차 이렇게 말이죠. 그죠? 여기에서 강조하는 데가 어딘가. 이것도 음악 악곡을 분석하실 때 이렇게 다 밑줄을 긁어 놓으면서 하셔야 할 부분이에요. 점강법은 뭐냐면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태평양보다 대서양보다 인도양보다 어디가 더 커요? 어디가? 그래서 이건 점강법이라고 하는데요. 점점 강하게, 그 다음에 점점 약하게.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 그죠? 노래 잘해요? 뭐 그런 식으로 하라 그 말이죠. 그렇게 노래를 해주면 좋겠. 제가 이 노래 되게 좋아해요. 그 점감법 있는 노래를 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배심이 강하니까 배심이 잘 안 되잖아요. 몸으로 하면 돼요. 이렇게. 다 아시죠? 노래 하시는 분들은 다 아세요. 그 다음에 크레센도, 데크레센도. 점점 세게, 점점 약하게. 이거 잘 해주셔야죠. 이 노래 이제 조용필 노래라는데요.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든가. 약하게. 누가 어떻게 지?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든가. 차라리 그대의 흰 손으로 나를 잠들게 하라. 이렇게 크레센도 데크레센도가 살아나나요? 이렇게 한번 연습하실 때 크레센도 데크레센도를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속단 지장. 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짧은 음표는요 빨리 지나가고, 그 다음에 긴 음표는 길게 나가라고. 이런 말이에요. 속단 지장이 한자로 되어 있는 말이거든요. 짧은 음은 빨리 지나가고 긴 그 음표는 좀 길게 나가라, 그런 거거든요. 뭐 템포 뭐 어려운 뭐라고 써놨는데 아무튼 그런 뜻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 속단 지장에 제가 나눠드린 악보에 보시면요. 속단 지장. 그 어려운 말이니까 한번 해볼까요? 볼까요? 흥남부두 돌고 돌아 흥남부두 돌아. 거기가 보면 앞박자가 뒷박자보다 짧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뒷박자로 음이 넘어간다. 그래서 싱코페이션 된다라는 얘기. 싱코페이션 기억나시나요? 뒤로 음이 딸려가. 이게 싱코페이션이에요. 그런데 이런 음은요 앞박자가 뒤로 샥 딸려가는 거예요. 돌아 거기. 그죠? 그 다음에 돌고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이따가 하면서 노래하면서 한번 다시 한번 지급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성모음 연습하자 그랬어요. 자, 내성모음은 뭐냐면요. 이제 조용히 해봐 이제. 자,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빨리 하려니까 그러네요.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요. 이 끝 발음이 어떻게 나냐. 여기에서 내성모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라는 거예요. 저언 해에 드으 리
라는 거예요.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을 어디다 딱 버리시지 마시고요. 어디 책갈피나 어디다가 아니면 내가 발음을 정확하게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는 딕션 공부를 할 때 이거 다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나운서들 이거 공부합니다. 여기 미디어과니까 그런 공부 하실 것 같은데요. 내성 모음 잘 하시면요. 다 발음이 정확해져요. 이거는 이제 제가 한 중간 부분 거를 이렇게 캡처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거를 냉장고에다 붙여놓고 한 개씩 하시든지 아무튼 여기 제가 가요 노래를 가지고 해놨어요.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버리시지 마세요. 진짜 저는 이거 겁나게 공부해갖고 갖고 온 거니까 안 버리실 거죠. 버리시지 마시고 내가 발음이 정확해서 정말 멋진 여자가 돼야겠다 생각하시면 멋진 남자가 돼야겠다 하시면 일단 고칠 게 뭐냐면 품이 있는 말이에요. 말씨를 바꿔야 돼요. 그래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품이 있는 말씨가요. 겉으로 우러나는 품이 있는 행동과 언어와 습성까지 다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 에, 자, 아 이거를 해보자는 거예요. 네, 해보세요. 자, 여기다 제가 노란 글씨로 뭐라고 해놨냐면 노래를 잘하려면 뭐를 잘해야 된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노래를 잘하려면 말을 잘해야 한다. 자, 밑에 발성을 잘하기 위해서는 음성을 자연스럽게 낼 줄 알아야 하고 발음은 정확히 할 줄 알아야 한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나운서가 됐다라고 생각하시고 발음을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내성모음 충분히 우리가 연습했다고 생각하시고 자, 모두 아나운서가 되시려면 어떻게 앉으셔야 돼요? 네, 펑퍼지만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은 습관이 돼가지고요. 학교 다닐 때 뒤에 딱 기대고 노래하잖아요. 선배들이 뒤에서 꽉 찍어요. 연주 리체르가를 할 때 이렇게 앞에서 이제 노래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버티고 보잖아요. 그럼 뒤에서 콕 찔러요. 빤듯이 앉으라고.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의자 끝에만 앉아요. 허리에 별로 안 좋아요. 그렇게 하면. 그런데 저는 습성이 돼가지고 그거를 아주 잘해요. 그런데 그렇게 앉아있는 걸 잘하면은요 멋져 보이지 않을까요? 자, 오늘 아나운서 모두 다 되봅시다. 같이 아나운서처럼 시작. 노래를 잘하려면 말을 잘해야 한다. 발성을 잘하기 위해서는 음성을 자연스럽게 낼 줄 알아야 하고 발음을 정확히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유,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상 쓰고 하면 도망가죠. 그죠? 도망가요. 인상을 가능하면 쓰지 않기 위해서 연습을 뭘로 하셔야 되냐? 노래하시는 분들 이거 다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가 올라가요. 소독하시고 이빨 무시고 안녕하세요. 이거 하세요. 연습하세요. 이거 기본이에요. 이런 거 하시는 거는요. 그래요. 그러면 얼굴도 예뻐져요. 언니 아주 예쁩니다. 아주 예뻐요.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요 입꼬리가 이렇게 살짝 올라가죠. 저는 초등학교 때 뭐를 잘했냐면 거울 보면서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러면 소명수 그렇게 얘기하고요. 이 세상 너는 얼굴 중에서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드니? 그렇게 물어보면 저는 입 그랬어요. 입. 네. 표정 관리하는데 가장 좋은 게요 눈도 있고 그렇지만 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입이 이렇게 얼굴에 살이 많은 사람들은요 빨리 내려가요. 그래서 1년이 지난 뒤에 보면 불독이 점점 더 불독돼. 깜짝 놀래. 아이씨 이게 나의 모습인가 깜짝 놀래. 그때서 다시 올려. 올리려면 어떻게 해요? 네가 해야 돼. 이렇게 다녀. 이렇게 하고 다녀. 이렇게 하고 다니셔야 돼.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읽으시면서 조금 아쉬웠다 하는 것은 노래를 잘하려면 말을 잘 해야 된다. 속단 지장이 여기 들어가요. 어떤 놈은요 길게 해야 되는 발음해야 되는 거가 있고 어떤 거는 짧게 발음해야 되는 거 있어요. 이것도 하고 싶네. 다음번에 저를 불러주시면 발음에 대해서 한번 발음만 쫙 해드리고 싶어. 근데 오늘 시간 관계상 넘어가요. 막 그냥 똑같이 가면 안 돼요. 노래를 잘하려면 말을 잘 해야 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노래를 잘 하려면 말을 잘 해야 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이뻐요. 오, 나 벌써 세련된 것 같아. 그쵸? 자, 그 다음에 호흡기관과 발성 그랬어요. 아까 저 그림을 보셨죠? 숨쉬기 할 때는 입이나 코로 이렇게 숨을 쉬어야 돼요. 어떤 데 보면은 코로 숨을 쉬어라. 그러면 공기가 어떻게 빠른 시간에 숨을 쉬어야 되는데 코로만 숨을 쉬면 폐 속에 많은 공기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죠. 우리 노래하는 사람은요, 폐가 커야 돼요. 폐활량이.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는 학교 다닐 때 뭐 했냐면 대야에다가 이렇게 물을 떠놓고 이거 쳐박고 있기 얼마나 있나. 이런 거 연습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레슨 받으러 가면 이렇게 여기까지 늘려라 막 그러거든요. 선생님이. 그런데 안 돼.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는 방법을 몰라. 그러니까 예, 대야에다가 물을 떠놓고 고개를 쳐박았어요. 숨 한번 쉬고. 쉬고. 시계를 보면서 예,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뭔가를 하려면 뭔가에 미쳐야 돼요. 그죠? 뭔가를 하려면 뭔가 미쳐야 돼. 예, 내가 노래를 하고 싶으면 노래에 확 미쳐버려야 돼요. 그죠? 공부를 좀 하고 싶으면은 공부에 확 미쳐버려요. 여기에 미쳐버린 여자 내가 알아요. 학교 다닐 때 미쳐버린 여자 내가 알거든. 신혼 입고 있네. 예, 그렇게 하나씩 딱 미쳐야 돼요. 노래하실 때도 내가 노래를 잘하고 싶다 그러면 당분간 좀 미쳐주면 돼요. 그래서 저는 대중가요 하기 전에요, 집에 연습실이 있어요. 제가 연습실이 있는데 집에서 연습을 하니까 맛이 안 나. 그래서 노래방에 갔어요. 저 혼자 가가지고 1시간을 끊어. 그래서 같은 노래를 계속 한번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같은 노래만 계속 해야지. 그래서 내가 여기는 뭐가 잘 안 되네, 이게 안 되네 하면서 고쳐야 돼요. 예. 이런 거를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내쉬기도 내쉬기는 이제 거꾸로 이렇게 내쉬면 되고. 자, 여기는 아까 공부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왜 안 넘어가죠? 하나가 있는데. 자, 트로트라. 이거 진짜 이거 해야 돼요. 자, 트로트라는 게 뭐냐면요, 영어로 빠르게 걷다예요. 빠르게 걷다가 어떻게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거 걸음이 늦어요. 예. 멋지죠. 아주 그냥 양반들이 더 느리게 가가지고. 그런데 서울 사람들 빠르게 걷는다던데 영어로 빠르게 걷다라는 의미래요. 이제 트로트가. 그런데 빠른 걸음으로 여기 글씨가 잘못됐네. 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올 때 빠른 템포로 들어오는 거예요. 4분의 4박자곡으로 춤곡으로 이제 사교 댄스곡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이런 리듬이 뭐라고 하냐면 폭스트로트라고 해가지고 들어왔대요. 폭스가 뭐예요? 폭스. 여우 목도리. 폭스. 여우처럼 뛴다라는 거예요. 여우가 어떻게 뛰나? 이렇게 뛰나요? 여우처럼 뛴다. 그래서 폭스트로트다 해가지고 그 시대의 사교 댄스, 스텝 이런 것들이 미국이나 영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었나 봐요. 이것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죠. 한국에 들어오는데 폭스트로트에 대한 이제 바탕을 두고 우리는 이 폭스트롯이 어떻게 들어오냐 좀 복잡해요. 일본 그 일제 강점기 때가 우리가 대중음악 20년대부터 잡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뭐를 했냐면 녹음을 했어요. 그 노래하는 사람들 있죠. 그때 노래하는 사람 기생 선생님들, 지금은 기생 전문가라고 해요. 그때 이제 기생이라고 했는데 기생 선생님들 다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들 모아다가 노래를 녹음을 했어요. 레코드를 만들었는데 그 레코드를 만들면서 이제 곡도 하나씩 만들었겠죠. 근데 일본에는 무슨 음악이 이제 들어왔냐면 이렇게 똑같은 템포의 음악이 트로트라는 템포가 들어오면서 일본의 고유 음악하고 엔카라는 음악 있죠. 일본의 고유 음악이 엔카라는 음악하고 접목이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으로 말하는 일본의 엔카 음악이 만들어져요. 일본 트로트죠. 그런 트로트가 만들어졌는데 한국에서는 왜 끝날 시간 됐어요? 끝날 시간 됐어? 왜 끝날 시간 됐어? 그거 줄 건데 다. 자, 한국에서는 광복될 때까지 엔카풍의 대중가요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트로트는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엔카풍의 트로트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제 많이 우리나라 걸로 많이 됐지만요. 그 전에 노래했던 트로트는 전부 다
거의가 다 엔카풍의 트로트였어요. 근데 저는 요즘 막 우린 뭐 트로트 막 하는데 아우 저게 일본 음악하고 합쳐져 가지고 들어온 음악이 일명 뽕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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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4분의 4박자 음악이고요. 궁짝 궁짝 궁짜자 궁짝 이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때 이런 거 기억 안 나세요? 뽕짝 뽕짝 뽕짜짝 뽕짝 이런 거. 예, 리듬이 그거거든요. 이게 그 엔카풍의 트로트예요. 근데 우리나라 트로트도 거의 그래요, 지금. 예, 분석해보면요,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예, 어쨌든, 그런 풍으로 들어왔어요. 우리 음악에, 가요에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엔카 트로트가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광복 이후에 뽕짝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다. 이게 뭐냐, 뽕짝이요. 비하적인 용어예요. 별로 좋은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해요? 궁짜, 궁짜, 궁짜자, 궁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음악이 트로트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요때 이제 70년대 와가지고 폭스트로트 4분의 4박자를 기본 음으로 해가지고 강약에다가 꺾기가 들어가. 우리나라 음악은요 엄청 잘 꺾어요. 그 다음에 바이브레이션 창법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트로트 음악이 이제 개성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예. 자, 이제 우리나라 트롯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는 대충 이해를 하셨을 거고요. 한 개가 잘 안 넘어가네. 한 개만 얼른 넘어가. 선생님 한 개가 안 넘어가. 자, 우리나라 가요 장르 한번 볼게요. 전통 가요에 뭐가 있냐면 트로트라는 게 있는데 여기 트로트 곡고 디스코, 폭스트로트, 그 다음에 세미트로트도 있어요. 웨이브 트로트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슬로우풍의 그 트로트가 있고 라틴풍의 트로트, 팝송풍의 트로트 이런 트로트가요. 전통 가요 속에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전통 가요 속에 왈츠풍 4분의 3박자 궁짝짝 궁짝짝 이 노래를 들으면 왠지 춤을 춰야 할 것 같은 이런 왈츠풍의 트로트도 있고 그 다음에 국악풍 트로트 신민요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국악풍의 트로트 누가 많이 하죠? 공남매는 아낙네야 이런 노래 아시죠? 그런 것들이 다 국악풍의 가요죠. 가요라고 하고 트로트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K-팝 아이돌이 많이 하는 댄스 발라드풍의 트로트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로 해서 많이 이제 발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음악이요 지금 세계에서 뭐 1위 저는 자부를 합니다. 뭐 1위 막 인기 차트 막 1위 뭐 매번 올라가니까요. 매번이 아니라 떨어질 때도 있지만 막 올라가요. 중국에 가면은요 우리 가수들이 막 가면 막 다 모여들고 막 그런데요. 동남아에도 가면 제가 한번 느낀 거예요. 여행을 갔는데 연말에 갔어요. 연말에 갔는데 그때 누구야 그 말타기 하는 춤이 그때 유행했던가 봐요.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이 말타기를 너무 잘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하더라고. 가만히 앉아 있더라고요. 이제 극장식 뭐 이렇게 레스토랑에 갔는데요. 공연을 해요. 그런데 이제 세계 각국 사람들이 다 이거 해요. 머리 긴 여자 뭐 아니 뭐 노랑머리 뭐 빨간머리 다 해.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가만히 앉아 있어. 그러니까 사회자가 저기 코리안 안 계시냐고 물어보게 이제 이쪽에 다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나오라고. 우리나라 사람 안 나가요. 참 우리는 점잖은 문화를 가지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가요의 트로트의 장르까지 공부했고요. 또 필요하신 거 있으면 또 불러주세요. 자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박수. 자 감사합니다.